6일 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후에 민주당에는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오전에 비대위가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원 총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도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요. 그러자 또 반대편에서 무슨 소리냐, 이재명 의원 덕분에 이 정도라도 이긴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도 나왔죠. 자, 지금부터 만날 분은 이 패배에 대해서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다, 이렇게 평가한 분입니다. 민주당 친문그룹의 맏형이죠. 홍영표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아유, 좋은 일로 좀 모셨어야 되는데 선거 후에 뭐 이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기도 조차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의원님? 글쎄요, 저는 정말 우리 민주당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패배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서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이번 지방선거도 우리 민주당에 보내준 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너무 잘못했고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정말 참담한 패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패배를 할 정도였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우리가 대선 이후에 좀 잘 그 정비를 하고 예. 이번에 임했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서울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투표하고 구청장과 나머지 투표가 완전히 갈랐지 않습니까? 구청장 투표는 민주당이 8곳이나 네. 됐는데 네. 서울시장 선거 분포를 쭉 보니까 모든 구에서 오세훈 시장이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4.7 재보궐선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그 박영선 후보 18%로 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20%로 졌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한 5% 내로 들어가면 우리가 한 절반 이상은 할 수 있을 거다. 만약에 10% 안으로 들어가면 저 한 10개 정도 할 거다. 아, 구청 10개 정도. 구청장. 네, 기초단체장이요. 네. 근데 이 15% 넘어가면 네. 아마 하나나 둘 할 거다 그랬는데 네. 사실 시장은 한 왜냐 그러면 시장 선거를 이제 투표를 하고 나면 이게 줄 투표를 한다고 많이 생각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예. 아, 시장은 민주당 찍고 또 뭐 구청장은 국힘 찍고 이렇게 교차 투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서울 시민들께서 이렇게 보여준 그 투표 결과를 보면 명확하게 이번에 우리 그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던 것 자체, 이것에 대한 얼마나 반감이 크고 비판이 컸나를 그대로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봅니다. 아하, 네. 시장은 그것은- 오세훈 찍고 구청장은 민주당 찍은 그 표심을 지금 분석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선거에서 분리해서 좀 지더라도 한 5% 안, 적어도 10% 안에 그 후보가 들어가야 나머지 이제 기초단체장 또 서울시 의원, 각 뭐 기초의원 이런 사람들에서 네. 좀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명확하게 민주당의 그런 잘못된 공천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하신 거죠. 잘못된 공천이라고 지금 딱 네. 지적을 하셨어요. 네. 페인을 사실 따지자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로만 되겠습니까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공천 잘못한 거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인천 그 계양구 국회의원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섰거든요.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주변에서 좀 해야 말씀드리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막 네. 권유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국회의원이 제가 49명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4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당에다 전달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뭐 언론에 나왔지만 전략공천위원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또 지방선거 전체를 놓고
저희가 또 판단을 해서 이게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가 나갔을 경우에 문제점들을 이미 짚었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 있는 우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사실 그때 이제 좀 이걸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된다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게 또 당의 뭐 갈등과 분열로 보일지 모른다 해서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지도부에 전달했죠. 49명 중에 40명이 40명이요. 반대했어요. 네. 그거 전달하셨어요? 네. 그렇죠. 했는데 비공개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무시한 당이라고 하면 그럼 비대위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이 비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그 결정 과정 자체가 사실은 당의 어떤 공식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공식적인 시스템은 뭡니까?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네. 그 컷오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저도 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시 없던 일이 되고 그래 결국은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시스템이 뒤집어졌다. 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동이 걸렸다. 그 말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 네. 누군가는 제가 그래서 이제 당이 사당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뭐 대선 끝난 이후로 비대위 구성도 그렇고요. 과거에 또 비대위 구성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당이 대선에 패배하고 나면은 정말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또 대선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뭐 이견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당내의 목소리들을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비대위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을 정비해서 또 이게 가야 되는데 비대위를 보면 어느 날 밀실에서 누가 임명하듯이 다 해가지고 그런 식의 비대위를 구성을 했죠. 네. 비대위 구성도 틀렸다는 말씀. 거기도 왜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그래도 말씀이에요. 그때도 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그 뭐 그때도 의총에서 이제 추인을 받긴 했지만 그럼 추인 받았잖아요. 의총에는 진짜. 통보하는 과정이었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반발이 많았었죠. 더 반발하시지 왜 그때는 그럼 더 반발 못 하셨어요?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항상 선거 그런 앞두고 거였죠. 있으니까. 선거 앞두고 선거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소리 내면 당에 왜 분란 일으키느냐 네, 이렇게 되니까. 분란 일으키느냐. 또 무슨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서울시 국회의원들은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다 전달한 거죠. 비공개로는 다 전달했.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부분이 자꾸 뭔가 비공개로 뭔가 결정이 됐는데 그게 뒤집히고 이렇게 하는데 작용한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제가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 의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의 그런 이재명 의원입니까? 우리 당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 예,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는 지금 무너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래놓고 예. 이제 다른 목소리 이렇게 이제 어제도 제가 이렇게 좀 지켜보니까 저는 제가 이제 어제 오랜만에 페북에다 좀 글을 썼더니 이제 뭐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많이 이렇게,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셨어요? 뭐 저는 대개 한 2, 3천 개는 받습니다. 매일. 기본이 매일매일 2, 3천 개 네네. 받. 그럼 어제는 더 많이 받으셨겠네요. 어제는 뭐 좀 더 왔던 것 같습니다. 한 근데 10,000통 받으셨나 보네요. 어제도 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예. 제가 그 글을 쓰고 나서 네. 이제 답답해서 이제 썼는데 우리 당에 정말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어요. 예. 이게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1년도 넘게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많이 했으면 제가 뭐 쓸 필요가 없었는데 네. 하고 나니까 엄청 올라왔죠, 어제 글이. 그 정도로 당 내에서는 지금 지금 당의 어떤 당내 민주주의, 당의 어떤 시스템이 무너진 문제들에 대해서 네.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우리 당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 이것 때문에 당이 갈등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제하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어제 터진 거예요. 그냥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서로 네. 뭐 오늘 좀 글 좀 올리자 이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밤을 새웠습니다. 어제 꼬박 새우고 투표하는 날. 예, 개표 방송 보고 개표하는 뭐 날. 이러느라고 참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예. 그러다가 저는 뭐 예. 잠깐 제 글을 써서 올렸는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많은 의원들이 나섰을 비슷한 생각을 몰랐습니다. 올리실지 네네. 몰랐단 말씀. 그러니까 이 참고 그래 선거 앞이니까 좀 참자 했던 것이 어제 다 분출된 거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소위 뭐 아까 저를 소개하시면서 친문의 마탱이다 이랬는데 저 말고 소위 이제 그러지 않은 많은 의원들이 이제 더 이상 당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어제 그냥 표출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패배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그럼 그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실명을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 책임론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송영길 전 대표 출마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자리에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 이제 의원이 되셨죠.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했고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내가 나가서 전국판을 좀 지휘하겠다, 당을 구하겠다라는 의지였던 거거든요. 근데도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판단 자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1614만 표를 받은 대선 후보고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불과 한 2, 3주 만에 있는 선거니까 바로 직전에 대선 후보 그것도 아깝게 진 후보가 이렇게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 또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자, 이게 지난번 이제 대선 끝나고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당에서는 어떠한 대선에 대한 평가도 이제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번 지자체 선거까지 온 건데요. 근데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건 저는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런 평가 자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후보의 문제 아니면 당의 캠페인의 문제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무슨 안 뛰어서 그랬다든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평가들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사실 이 대선 평가라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왜 졌나?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뭐 지방선거 특히 뭐 공천 과정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문제는 이 1614만 명이 내가 나서면 아무 때나 뭉쳐서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생각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1614만 명은 항상 내가 나서면 이건 언제나 모이게 돼 있다. 이번 선거는 어차피 대선 끝나고 바로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만 내가 뭉치게 하면 된다. 이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나선 거죠. 후보가 이제 나선 논리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다른 희생양을 또 찾을 수가 있겠죠. 다른 희생양을. 근데 이제 저는 뭐 지금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뭐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런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민주당에 있는가. 당내 민주주의. 어제도 이제 이렇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니 그래도 경기도 개항 이겼으면 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근데 거의 반반 이긴 느낌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반반 이긴 평가가 있어요. 반반 이긴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금 이제 의원이 됐죠. 뭐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의원이 있어서 경기도 이긴 거다. 일반적인 그럴까요? 오히려 김동연 후보는 전혀 선을 긋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김동연 후보가 어제 선을 긋고 얘기했나요? 어제 그랬죠. 젖잘싸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 안 된다. 저랑 인터뷰할 때 젖잘싸로 가면 그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했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저는 이제 지방선거까지 끝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시스템을 다시 복원할 네. 건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사실 어떤 우리 당은 이제 책임 정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하나 그러면 뭐 영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좀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서 이랬는데 네. 이제 우리는 저는 뭐 비대위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족하고 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비대위 사퇴 문제도 정말 우리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나마 이 반반 했던 거다. 그럼 비대위 안 물러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반이라는 분들의 평가대로라면. 네. 왜 물러납니까? 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된 지방선거에서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근데 그런 얘기하세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때문에 더 이길 수 있는 걸 졌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도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한 말이 저는 뭐 대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언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내가 비대위원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를 계속 설득해서 비대위원장을 시켰다. 그런데 사실 이제 참 저희들도 고민이 네. 뭐 우리가 대선 때도 어떤 여성분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셨다가 하루 만에 또 그만두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그분들한테 무슨 책임 묻는다는 게 참 저는 하하. 너무 이거는 비겁하고 잘못된 거라고 비겁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님, 지금 당내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당내 민주주의다. 그것은 어제 쓰신 글 사당화 안 된다는 그 말과 그렇습니다. 통하는 말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일단 임시 지도부였던 비대위는 어제 전원 사퇴를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시 당대표 역할을 맡았는데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박홍근 체제로 8월 전당대회까지 쭉 가는 방법 아니면 다시 비대위를 꾸려서 뭐 이름은 혁신 비대위든 뭐든 다시 비대위를 꾸려서 전당대회를 가는 방법 아니면 박홍근 체제로 가되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법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비대위가 3월 10일 날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내정되고 의총에서 취임받고 그다음에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비대위원이 발표가 됐어요. 저는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예. 2, 3일 시간을 갖고 오늘도 예. 이제 의총을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럼 과연 이번에 비대위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온갖 또 이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게 구성이 되다 누구 전화 한 통화로 이게 쫙 명단이 나오고 이렇게 됐다. 누구 전화 한 통화예요? 이재명 그러니까 이제 의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이제 이 추정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요소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분명하게 어떻게 지금 우리 당의 단합과 지금 이 길을 잘 또 이렇게 넘어서서 우리가 전당대회를 잘 치르고 민주당이 다시 이제 국민들이 네. 믿을 수 있는 당으로 다시 이제 거듭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려면 이 비대위가 네.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대선 지선 평가도 해야 되죠. 예. 뭐 혁신도 우리가 이제 반성하고 뭐 쇄신하겠다, 예. 혁신하겠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네. 전당대회도 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중차대한 임무를 갖는 비대위입니다. 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좀 거기에 맞는 그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나 이런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을 아마 오늘 비상의총에서 논의하게 될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네. 다시 비대위를 꾸리는 거예요, 전당대회까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예, 비상의총에서 그런 것을 좀 아니, 홍영표 아까 지금 의원님 세 가지 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지금 그게 어떤 결론으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홍 의원님 의견은 그러나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의총 같은 데서 네. 지금 할 수 있는 기구가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의총에서 어떤 비대위의 구성 원칙과 뭐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것을 좀 더 공론화시키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뭐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아무래도 뭐 당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대선 그렇죠. 직전 대선 네. 주자였고 또 재선에서 아깝게 패한 분이니까 아직 스스로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만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문제는 뭐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논의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어제 정도 어떤 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 현재로 봐서는 지금 이 지방선거는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절반의 승리를 한 거다. 이런 평가를 한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또 이런 분들은 우리 당에서 이재명 의원 말고 누가 민주당을 개혁할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이제 시각들을 가지고 그런 있기 얘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이미 좀 그런 얘기들이 이 지방선거 끝나기 전 며칠 전부터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방향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리라 믿는다. 그럼 그 상식은 이번 선거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번 당권은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평가까지도 중요한 거죠. 이게 절반의 승리다. 그리고 예. 민주당에는 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홍 의원님은 당권 도전하십니까? 이제는 뭐 다 제가 개혁안 이제 놓고선 이제 다시 이제 뭐 쇄신을 이끌 사람들이 나와야 될 텐데. 저는요, 우리 민주당에는 굉장히 훌륭한 이 잠재력을 갖는 그 미래의 리더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뭐 지금 어제 이제 그거를 썼더니 이미 당권 도전을 전제로 해서 한다 그렇게 해석이 돼서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예. 저는 지금은 민주당에서 정말 책임 정치라는 게 실종됐는데 네. 이걸 어떻게 다시 살릴 건가? 당내 민주주의와 시스템을 어떻게 복원할 건가? 네. 우리 당에서 무너진 도덕적인 이런 네. 헤게모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지금 당내에서 백가쟁명식의 치열한 논쟁도 그렇죠. 좋다고 봅니다. 예. 그 끝에 가서 예. 저는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리더를 만들어져야 하는지는 그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저보다 훨씬 더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리더가 나타날 수도 있고 예. 저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것이 예. 이번에 지금 우리 대선과 지선을 평가하고 이번에 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그 과정에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습니다. 내가 하겠다 이걸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